그럼 어쨌든 현재 이러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이제 조사가 진행될 텐데 그래서 현재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새로이 특별히 이제 얘기할 것도 없다. 모든 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온 얘기만 갖고도 이제 뭐 충분히 조사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네. 하이라이트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존 음.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니까 그 모든 걸 다 받겠죠. 왜 나를 음. 제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음. 그리고 자기 음. 부하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냐고 이렇게 보고도 오고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존 볼튼을 하원으로 불러다가 증언을 시킬 것인가? 만약에 볼튼이 증언을 한다면 이건 진짜 빅뉴스다. 아.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음. 그 초미의 관심사죠.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언제까지나 이 조사를 뭐 조사가 사실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민주당은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제 여기서 하원에서 먼저 이제 과반수로 표결을 하는 거죠. 임피치 탄핵을 이제 하나의 이제 검찰 역할에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는 하원에서는 과반수 통과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본회의에서 그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네.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말인데요. 네. 그때 그 되면 이제 의회가 한 1, 2주 정도 휴회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민주당은 좀 끝내길 바라는 거고. 근데 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네. 12월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 민주당 그러니까 하원에서 기소 탄핵안이 과반수 반 이상으로 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에 가서 이제 결국 그것이 확정이 그러니까 범죄가 확정이 되는 판사 법정에서 어, 확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원은 뭐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서 이겼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원에 가서는 지금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더구나 상원에서의 기소 확정은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가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탄핵 발의가 되더라도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뭐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아, 근데 뭐하러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네. 그 뮬러 특검이 특검 보고서를 발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할 때도 그건 뭐 정치적으로도 우리한테 이롭지도 않고 뭐 음. 현실성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 목소리가 이제 어, 들어갔는데 이번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자기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방 정치인을 지금 뭔가 불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어, 반대쪽에서는 아니 저 대선이 이제 그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트럼프가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못할 거고 국민들이 표를 안 줄 테니까 음. 그것도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는 어, 그냥 봐줄 수 있다라면은 또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맡기자. 의회에서 하지 음. 말고 뭐 음.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렇게 국민에게 맡기려면 이 선거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하려고 했던 건 선거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다. 그렇기 네. 때문에 탄핵 절차를 여기서 상원에 가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그 이유로 여기서 시작조차 안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그 논리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 결국 이게 탄핵이라는 게 법적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정치적 행위라고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탄핵 사례들을 보면 어 뭐 닉슨의 경우를 빼고는 클린턴 당시에도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당이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 이후 다음 선거에서.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는 마치 현직 대통령을 야당이 괜한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탄핵을 주도한 측이 불리해지는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어서 민주당도 이 탄핵을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 야당이 굉장히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사안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지도부에서도 탄핵을 추진하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그럼 여전히 중요한 건 여론의 추이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각종 지금 탄핵에 관해서 국민에게 찬성하냐 안 하냐 이런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폭스 뉴스가 있죠. 거기서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봤는데, 지난 7월 달에만 해도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42%였고 반대하는 여론이 45%로 오히려 이제 반대가 더 많았던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 최근 지난주 조사에는 이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탄핵을 지지하는 여론이 51%, 그 42%에서 51이니까 거의 10%가 상승했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45%에서 40%로 이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좀 감안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뮬러 특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페이지인데 그걸 누가 제대로 보겠어요. 정치인들 음, 중에서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 없을 테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 귀에는 이렇게 쏙쏙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번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심플하고 음, 명백하고, 음, 그리고 그 계속 잇따라서 관련된 증언들이 나오니까 예, 네, 여론은 아무래도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여전히 이제 중요한 건 민주당은 계산이 셈법이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셈법들이 아마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이 양반들은 뭐 아직까지는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지만 탄핵 관련 일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는 참 신기하게도 이 사건이 벌어지긴 한 달 전이나 아니면 1년 전에도 41%, 41.2%, 뭐 아니면 41.3%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도 뭐 거의 비슷한 41%, 뭐 이렇게 거의 지지층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 한 40%대 지지를 사실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경제가 좋으니까 음, 뭐 그 지지율이 계속 해서 이렇게 좀 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뭘 잘해도 하여튼 그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 대통령이 어떻게 그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얻는 것 같고, 음, 어, 그리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특별히 못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그 대선 후보 때 하겠다고 했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음, 있으니까 그러므로 네. 해서 그 뭐 국제 질서나 어떤 뭐 미중 관계나 이런 게 막 흔들리고 불안해지고는 있지만
유권자들 어,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약속을 지키는 멋있는 정치인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워낙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40%대의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열렬 지지자들이 어, 꿈쩍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다음번 대선이나 앞으로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도 뭐 상당히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또 자신들의 이제 마냥 앞으로 선거를 할 때마다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지지가 없이는 일단 공화당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신들의 성향과 맞지 않을지 몰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년에 한 번씩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 예, 무조건 뭐 트럼프 대통령 뒤에 줄을 서야 되고 음. 상원은 이제 3분의 1씩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내년 선거에서 당장 미치 맥커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 네. 공화당 정치인들 중에서 넘버 원인데 네. 이 사람 본인이 당장 자기 선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내년에 네. 네.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하여튼 웬만하면은 그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공개적으로 불만을 음. 나타내지 않고 있고 음. 네 그러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내가 보기엔 너무나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하나 잘하는 게 자기들끼리 음. 똘똘 뭉친다. 네.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 공화당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냐 뭐 이런 그 불만을 터뜨렸어요. 네. 그 얘기를 아, 듣자마자 이제 그 공화당 의원들이 하원 그 청문회장에 들어가 갖고 이걸 음. 점거해서 음. 그래서 청문회를 한 5시간 동안 그 지연을 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게 저도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다. 이렇게 느꼈던 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그 회의장에 난입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한국식으로 무슨 뭐 부수고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아무런 그런 사전 협의 없이 관련되지도 않은 의원들이 그냥 한 20여 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점거해 버렸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과거에 한국 국회 이런 데서 뭐 몸싸움 벌어지고 이런 거가 나오면 미국 언론에서 거의 뭐 해외 토픽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주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에 반해 그렇게 점잖고 절차와 여러 가지 제도, 이 과정을 중요시하던 미국 의회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옛날 과거 한국 국회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나. 한국은 오히려 요즘 무슨 뭐 각종 법안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재밌게 한번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CNN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 해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회 몸싸움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그 비아냥거리는 음, 그런 코멘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제기하는 게 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 청문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음, 휴대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그 청문회 자리는 굉장히 기밀 자료나 기밀 내용들이 그 논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도청도 안 되고 또 음, 바깥에서 뭘 갖고 들어와도 안 되고 녹음할 수 있는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그런 공간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그냥 들어왔다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문제를 삼았죠. 네. 그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참,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 상당히 분열되고, 그 뭐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는 뭐 90대 뭐 빵 프로, 뭐 80대 뭐 10%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아마 이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이전에는 미국 의회 하면 뭐 의회 민주주의, 뭐 견제와 균형, 뭐 절차와 제도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는데 그것들이 좀 무너지는 그러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요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과거에 음.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뭐 우리 한국도 국내 정치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곤 있지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도 요즘 보면 뭐 상당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상당히 전 세계 곳곳에 좀 민심이라든지 그에 따른 정치도 상당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여튼 이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김현호 부사장님과 나눠봤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탄핵은 이제 절차는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우리 김현호 부사장님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생생한 좀 현지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탄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결국 이러한 미국 국내 정치 또는 대선이 향후에 그 다른 세계 정세, 특히 우리 뭐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반도 문제, 뭐 북핵 협상 등등 이런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사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음번에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꼭또 한번 짚어보고 또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네. 오늘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조만간 워싱턴 현지의 상황과 또 한반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